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중상위권 대학부터 해서 최상위권 대학까지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어, 어쨌든 서울권 대학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찾아보는 대학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이야 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충족률이 애초에 많이 낮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그 교과 전형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생각보다 등급이 좀 안 나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를 1번부터 틀린 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가지고 더더욱 이제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채널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이제 좀 넘었네요. 원래는 제 자식의 학습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니 너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위권 대학부터 먼저 가볼까요? 중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들은 찾아보면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중위권 대학부터 가보겠습니다.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대학으로, 중상위권 대학으로, 한양대 에리카를 한번 볼까요? 한양대 에리카. 중위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상위권에 근접한 대학이기도 하죠. 한양대 에리카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산 지역 학생들한테 굉장히 워너비의 대학이라는 표현까지도 듣습니다. 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2합 6이에요. 2합 6이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합 6이었고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올해도 그대로여가지고 변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최저 충족률하고 경쟁률하고 올해 걸 좀 비교해 보시면은요, 대략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밑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수능 최저 경쟁률이 얼마다라고 딱 오픈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 얼마였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양대 에리카는 그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는 학과별로 대학에서 공개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양대 에리카 그 입학처 가셔가지고요. 학과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계산해 봤거든요.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양대 에리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느 정도 교과 전형으로 충족률이 어느 정도 나냐면 대략 50% 초중반에서 60%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합6이라는 수능 최저가요. 꽤 높은 거예요. 2합6이. 그래서 생각보다 한양대 에리카의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합 7 정도 되는 대학들은 한 70% 넘어가는 대학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략 2, 3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2,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2합6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5, 60%대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2합6의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꽤 달성하기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올해도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를 한번 봤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자료가 오픈되지 않은 대학들이 많아서 모든 대학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가톨릭대를 한번 봐볼까요? 가톨릭대를 한번 봐보면 가톨릭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한 40에서 60%대가 대부분이에요. 낮은 학과는 40%대의 학과들이 있고요. 60% 넘어갈 학과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인문에서 높았던 학과가 법학과예요. 법학과 같은 경우에 75.8%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역시나 가톨릭 때도 역시 학과별로 오픈합니다. 학과별로 공개를 하니까 이 부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가톨릭 때에서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톨릭 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합 6이었는데 이게 인문은 올해 2합 7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승할 예정이에요. 예,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결 관련돼서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작년 인문은 최저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낮은 편.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좀 수능 최저 충족률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작년 최저 점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상승? 상승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 보입니다. 가톨릭 때는요. 자, 인문은 그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인문은 40에서 60%가 대부분이었다면 자연계열은 좀 많이 충족했어요. 60에서 70%대 충족률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이 통합됐잖아요. 통합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수능 최저가 2합 7이었어요. 2합 7이었고 이건 올해도 동일합니다. 그대로 2합 7입니다. 물론 약간 소소하게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2합 7이라는 기준이 미적하고 수학을 미적 기하로 했을 시 2합 7이라는 얘기인데 올해는 이거 그냥 2합 7이니까 뭐 약간 뭐 이런 소소한 변동이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일반적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2합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충족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 작년 그 교과 합격 학생들의 그 최저 라인을 보면요. 자연 계열이 더 빡셌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의외의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크나는 학과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가톨릭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자연 계열 쪽으로 제가 원서를 넣게 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특정 학과에. 가톨릭대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수능 최저가 작년에 어느 정도까지 그 가톨릭 그 자연계열은 높았냐면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뭐 수학과라던가 의생명학과라던가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80%대였어요. 이런 학과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초반에 너무 자세하게 하면 뒤에 시간이 없는데 뒤에는 많이 알려진 학과들은 대략적으로만 공개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하고 자, 인하대요. 인하대는 매년 펑크가 많이 났던 학교죠. 수능 최저가 셌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인문하고 자연이 2합 5로 정착을 했죠. 2합 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게 의외 펑크 이런 것들이 잘 안 났어요. 인하대는 매년 나다가 그래서 충족률이 인문은 50.2%였고 자연은 51.1%였습니다. 이렇게 됐고 올해도 동일했고요. 올해도 동일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인하대의 특정 학과는 좀 괜찮았던 학과들도 있어요. 왜냐면 매년 펑크 나다가 펑크 데이터를 보여주다가 작년에는 안정적 이런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넣을 학생들이 조금 움직이는 학생들이 나왔다. 인하대는 그래서 넣을 학과가 오히려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하대 여기 넣으면 좋겠다라고 저랑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인하대 언급했던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르겠으나 맞춘다면 기회가 될 학과가 있습니다. 인하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숭실대를 한번 볼까요? 숭실대가 여긴 수능 최저가 특이한 학교죠. 어떻게 특이한가요? 인문계열은 작년에 어떻게 수능 최저가 됐었냐면 탐구로 맞출 경우에는 두 과목 평균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국수탐 2합 6이라는 기준이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2합 7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포함 안 됩니다. 학년까지.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올해 인문계열은 2합 4. 탐구로 할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 그러니까 영어 제한도 풀렸어요. 영어가 작년에는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어를 포함이 됐지만 대신 2합사로 수능 체제를 강화시켰고요. 자연계열은 역시 국수형탐 암호로 맞춰도 되는데 탐구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탐구 한 과목으로 해도 됐고요. 2합 5로
역시 탐구를 할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 이렇게 바뀌어서 올해는 굉장히 변수가 많았던 대학입니다. 숭실대가. 역시나 노려봤던 학생들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 학생 역시도 숭실대 교과 전형으로 여러 학과 들어갔습니다. 숭실대인데 어쨌든 예전 이 기준으로 어떻게 됐었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숭실대가 인문계열 자체는 37.3%. 세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들어가니까 수능 최저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던 대학이에요. 그리고 경상계열 이제 따로 얘들은 숭실대는 따로 분류했는데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37%,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56.8%를 기록했고요. 융합 특성화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5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 2합 6에 영어가 빠지는 건 수능 최저가 되게 센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문 경상 계열은 30%대의 수능 최저니까 되게 센 거죠. 숭실대가. 올해 같은 경우도 숭실대 괜찮았어요. 특히 경상 계열에서 좀 낮았던 학과 말고요. 위에 학과에서 좀 떨어질 학과들이 올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숭실대가. 물론 다른 학과도 있습니다. 그 뭐 인문 계열에서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쨌든 작년에 그 올해 기준으로도 인문 계열에서도 괜찮았던 학과들이 있고요. 넣으면 좋았을 학과들이. 저희 학원생들한테는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했었는데. 그러고 한국외대. 이제부터 좀 빨리 갈게요. 너무 한국외대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2합4가 그대로 갔죠. 2합4가 그대로 갔고요. 2합4 한국외대 넣는 학생들은 1점대, 2점대 학생들이잖아요. 교과 1, 2점대 학생들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2합4니까 여기가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냐면 약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12.9대 1에서 실질 경쟁률이 7.7대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한국외대가 그랬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3합 7이었고 작년에는 그 인원 제한이 4명, 추천이 4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몰렸죠. 근데 그래서 교과 경쟁률이 여기가 작년에서 17.8대 1이었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춘 실질 경쟁률은요. 9.3대 1로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의외의 펑크가 나지는 않을 경쟁률이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그랬고요. 그리고 그 수능 최저 그 충족률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문계열은 53%, 자연계열은 51.5%를 됐고요. 통합적으로는 52.3%를 기록했습니다. 2명 중에 1명 정도가 맞췄다. 이럴 때는 중앙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대는 3합 7이었고요. 안성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합 6이었는데 안성캠의 2합 그래서 충족률이 좀 달라요. 어찌됐든 그 3합 7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이 64%, 자연계열이 55%였습니다. 그래서 통합 50.7% 이렇게 나왔고요. 안성캠 기준으로 2합 6 그 맞춘 거는 자연계열이 67%였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대 볼까요? 고려대는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씀에도 수능 최저가 너무 세서 인문계열이 작년에는 3합 5였고 3평이죠. 3평. 그 자연계열은 3합 6이었어요. 역시도 탄평으로 이렇게 됐던 게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얘네가 올해는 3합 6, 3합 7로 바뀝니다. 인문계열이 3합 6이고요. 자연계열이 3합 7로 바뀝니다. 물론 당연히 탄평이고. 그래서 올해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고요.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다들 잘 맞출 것 같죠? 근데 이 수능 최저는 정말 셉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대략 한 11대 1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 4.6대 1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들죠. 하지만 올해는 이게 많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예, 많이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 퍼센테이지 좀 말씀드리자면 인문이 37.1%가 나왔고요. 자연이 46.5%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3합 5니까 인문계열이 맞추기 더 빡셌죠.
그래서 거기다가 수학이 이제 통합이 돼버려서.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은 어떻게 됐냐면 42.8%가 나왔습니다. 인문계열 자격을 통틀어서. 8번까지 했네요. 아니, 오늘 이제 한 8개 대학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 그 밑에 고려대나 중앙대나 시립대, 한국외대 이런 데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에도.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되도록 학생들이 좀 찾아보기 힘들었을 한양대 에리카나 가톨릭대, 그리고 인하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보시면 수능 체제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요번 보는 11월 수능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능 최저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